예, 오늘 하루 이 사건이 참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선생님입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고발을 했는데 형사 고발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편과 한번 연락을 오늘 낮에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항소를 하기로 했고, 근데 불륜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애를 혼자 육아를 했는데, 반면에 와이프는 나가서 흥청망청 이 남자애랑 5성급 호텔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희는 2011년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9년 만나고 결혼 4개월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상간남을 찾아갔어요. 이 직무의 연세를 내가 끊어야겠다. 상간남이랑 2년 만에 처음 마주쳤어요. 신고할게요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를 불륜 장소에 데리고 간 게 무죄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 아이에 대한 인권은 또 어디 가는 거며, 그 호텔 내역이 이거 분명히 그 남학생이 생일이 지나기 전부터 나왔고, 근데 이제 아무 일 없었다. 혼자 자거나 남학생 혼자 보냈다. 어느 선생님이 남학생을 위해서 호텔을 잡아줍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부는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이 아내는 지금은 교사는 아니지만 예전에 가르쳤었던, 그러니까 교사일 때 가르쳤었던 이 학생과 부적절한 외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도 제기하고 동시에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내를 고소 고발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호텔에 이 아내가 고등학생 제자와 투숙하면서 부적절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간남이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라서요. 그러면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성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형사 미성년자, 민사 미성년자 나이 19살로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 피해 아동으로 보호해주는 그 나이는 18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편이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고등학생 제자가 2023년 9월에 이미 18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제출한 각종 CCTV, 그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저게 보면요. 저희가 블러를 쳐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남성과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된 그 교사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장소나 특히 호텔 같은 자리에 저 아이를 데려갔다면 저 아이가 받는 1살, 2살이라 하더라도 저 아이가 받은 어떤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남편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외도행위를 보여준 셈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고소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 증거 영상들, CCTV 영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포옹하고 입맞춤한 그 장면이 찍힌 시기가 이 18살이 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인 당시에 어떤 접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예. 또 이 자신의 2살짜리 아들에게 이런 외도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난 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장면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절한 외도 장면이라고 예.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횟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렇게 지금 보면 호텔 로비에 아이를 안고 가고 있고요. 또 호텔 로비에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부인이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찍혔거든요. 이건 뭐 나이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부터 굉장히 혼란이 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검찰이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기소하지 않았느냐? 아내 속에 휴대전화 속에 있는 대화,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지워졌답니다. 그다음에 고교생 제자 DNA, 저 왜 DNA가 왜 나오냐면 이 남편 측이 제출한 여러 증거 자료에 보면 교복, 그다음에 호텔 숙박 내역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코스프레를 한 것 같은 그런 그 기자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체액이 묻어 있는데 그 체액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남편이 제자 DNA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 건지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요. 아동 학대 정황은 없다, 지금 인정이 안 됐고요. 근데 뭔가 묻어 있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체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의자라고 하면 어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를 받아서 이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18세 고등학생의 DNA와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범죄가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이지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이지 피의자 신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협조적으로 이미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 처분으로 DNA를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지금 고등학생 제자 역시 어떤 성적인 학대행위라든가 교제, 스킨십 이런 거 없었다라고 부인하면서 예. 이게 그 아내의 입장과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18살이 되기 전에 어떤 부적절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근거 자체가 부족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이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아이한테 보여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의 아이를 동석한 것도 아동학대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네, 이 전부인 측에서는요. 저 입맞춤, 화면상에 보셨던 저 입맞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저 코스프레 의상도 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깜짝 놀래켜 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호텔에 갔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 나 먼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첨예한데 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을 해라. 그리고 위자료를 이 여성이 남편에게 7천만 원, 그다음에 그 남학생이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왔죠. 그렇다면 위자료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됐다면 아마 위자료를 1억 원 정도 청구를 했을 것인데 지금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된 것이 위자료로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고등학생 제자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강한 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판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이혼 소송이라든가 민사 소송에서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정도하고 형사 사건에서 누군가를 형사 처벌할 때 인정하는 증거의 그 증명력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예. 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를 더 까다롭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당하는 요건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형사처벌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설령 일부 두 사람의 어떤 부적절한 정황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의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미성년자일 당시의 성적인 학대 정황까지 입증하는 증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소간 별개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학생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두 사람이 사귀든
또 뭐 결혼을 하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항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법률상 부부라면 그 이혼이 법률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서로에게 어떤 신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도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자료의 증액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예. 책임 소재가 더 확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설령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 이혼 소송은 항고인가요? 항소예요, 항고예요? 만약에 항소입니다. 항소입니까? 네. 예. 이 남성, 그러니까 남편 쪽의 주장은 그래요. 그 아이를 그 전부인 쪽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니, 유책 그 사유가 부인한테 있는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거는 혹시 가능합니까?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까지 있냐면 외도로 인해서 이혼한 아내가 그 상간남과 재혼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론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이걸 굉장히 다각도로 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외도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겐 좋은 엄마가 될 여지가 있다면 외도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이럴 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 엄마와의 어떤 유대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 검찰이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항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항고에서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정 신청까지 우리가 3심처럼 계속해서 이 일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편 측에서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많이 말씀드렸던 이 제보 영상 등등은 이 남편 측에서 제공한 것들입니다. 아내 측이 반박 의견, 반박할 의사, 반박할 증명 자료를 보내오신다면 저희 뉴스탑10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분량으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무거운 주제 다뤄봤고요.